소식입니다. 기업 공개 대여로 꼽혀온 카카오뱅크의 공모 청약이 186만 명의 참여자와 또 58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무난한 흥행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주에 청약을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에 모아지고 있죠. 크래프톤 역시 수요 예측에서 흥행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결정했고 또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49만 8천 원으로 최종 확정 공시했습니다. 이 최종 수요 예측 경쟁률이 243대 1을 기록했죠. 특히 가격을 제시한 참여 기관의 95%가 희망 범위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만큼 많은 관심을 대변했습니다. 이로써 크래프톤의 공모 규모는 4조 3,098억 원으로 정해졌고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4조 3,500억 원을 넘어서서 현재 게임의 대장주인 NC소프트의 18조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해서 이 후끈 달아오른 공모 시장에 열기를 더할 것 같죠. 사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라서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세계증권사를 통해서 동시 청약이 가능한 만큼 카카오뱅크를 넘는 흥행을 기록하지 않겠냐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LG화학도 놀라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11조 4,561억 원,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분기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5% 늘었고 영업이익은 290% 증가했죠. 직전 분기 대비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특히 이 석유화학 부문의 두드러진 실적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매출이 5조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1조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리 수요가 회복된 것이 주요했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의 포트폴리오를 차별화한 것도 주요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여수에 제2NCC 등 신규 설비 가동을 하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늘고 또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역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전지 소재에서 매출 8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는 6조 원을 투자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앞으로 M&A를 비롯한 앞으로 이 외부와의 협력 확대에 자금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칠리의 에스콘디다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마 국제 구리 가격이 치솟지 않겠느냐 이런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콘디다 광산 노조와 또 이 소유주가 마지막 임금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에스콘디다 광산의 구리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구리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칠레는 세계 1위의 구리 생산국이기 때문인데요. 작년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한 겁니다. 이 구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구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소재에 많이 쓰이죠. 전기차, 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사업에 아주 수요가 높고 주요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M&A죠. 올해 초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3년 안에 M&A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는데 어제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3년 안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인 AI 부분과 5G 그리고 전장사업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병훈 IR 담당 부사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에 인텔과 TSMC 등 경쟁사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왜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이런 걱정을 모두 뒤엎는 발언이 나와서 역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M&A 하게 될지
관심이 아주 커졌습니다. 다음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세계 최다 조회 영상 1위의 핑크퐁 아기상어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종합 완구회사 가이아 코퍼레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이아 코퍼레이션은 스마트 스터디의 유아 그리고 아동 콘텐츠 브랜드인 핑크퐁의 완구를 제작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스터디는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해서 앞으로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인데, 가이아 코퍼레이션은 디즈니, 픽사, 마블, 그리고 자동차 애니메이션인 카 시리즈, 또 겨울왕국 등 국내외 애니메이션 캐릭터 완구를 유통해왔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주식시장 상장사인 유진 로봇입니다.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유진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회사 측에서 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지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 시간에서도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는 게임주를 특집으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게임주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이 신작 출시입니다. 그런데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분기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이 펄어비스가 공식 SNS를 통해서 붉은 사막 출시를 공식 연기한다라고 알렸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붉은 사막 출시 일정을 심사숙고 끝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아직까지 일정이 언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두고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붉은 사막의 연기를 예측한 분위기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붉은 사막 일정이 올해 겨울에서 혹은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 연기가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라 강력한 기대 일정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른 이 전략적인 조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증권사 해석은 장밋빛 일색입니다만 이 유저들이나 또 투자자들로서는 실망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좀 말씀드릴 업종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된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이제 Fit for 55라고 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탄소 국경세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전업종에 대한 그런 시클리컬 산업, 제조 산업에 대한 전업종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인 도입은 2023년부터 25년 시범 적용 후에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국내에 상당한 그런 제조 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굴뚝 산업에 대한 그런 탄소 국경세에 대한 피해는 불보듯 뻔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이제 저감 장치라든가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협력 강화를 좀 강화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탄소에 대한 그런 중점적인 사항들을 어젠다를 좀 내놓으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보폭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속적인 뉴스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폭들이 가장 크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HM을 통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가장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는 삼성 홈데코가 상당한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들에 인해서 탄소 중립된 관련주들이 상당폭 진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으로는 KC 코트레일과 이제 나노라는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C 코트레일은
국내 유일의 그런 CCS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기 환경 플랜트 산업을 주로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라든가 백필터 시스템, 타랑 설비를 주로 산업으로 좀 하고 있어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좀 포집해서 제거하는 설비를 최초에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함으로써 각각의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정유화학 업체들로 주로 매출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타랑 설비에 대한 매출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에 대한 그런 그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어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그런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로 한 포집 운송 저장 중 가장 고도화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나노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나노는 이제 환경 필터에 대한 그런 수요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탈질 촉매에 대한 소재부터 해가지고 필터까지 생산하는 이제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CR 촉매 필터에 대한 국내 MS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삼용용 보일러, 플랜트 소각로 등 선박 등에 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환경 정책에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요. 국내에서는 뭐 포스코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뭐 롯데케미칼 등 다양한 업종들의 대기업들이 올해 2021년부터 질소 산화물에 대한 저감을 빠르게 투자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